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결과에 대해 저희 채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대한 SK증권의 장밋빛 전망, 그 민낯을 제20년 퀀트 경험을 담은 렌즈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정말로 가리키는 기회와 그 뒤에 숨은 리스크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보죠. 2026년 모두가 K-팝의 반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모두가 아는 호재는 진짜 기회가 아닐 때가 많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막연한 기대감 뒤에 숨겨진 승자와 패자를 가릴 결정적인 숫자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숫자에 집중할 겁니다. 자, 그럼 탑다운 분석, 즉 숲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이건 단순히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레짐 시프트, 말 그대로 시장의 룰, 그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섹터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2016년 사드, 2019년 버닝썬 같은 외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가 2020년 BTS의 빌보드 1위와 하이브 상장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로 강력한 리레이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던 지금, 데이터는 명확하게 네 번째 리레이팅 사이클, 바로 그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보는 숫자는 이겁니다. 현재 약 20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업종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30배 이상으로 뛸 거라는 거죠. 제 모델링상으로도 이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할 세 가지 핵심 성장 엔진이 동시에 점화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30배라는 멀티플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동력이 중요하겠죠. 리포트가 제시한 세 개의 성장 엔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세 개의 엔진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먼저 BTS 같은 메가 IP가 돌아와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저연차 신인 그룹들을 빠르게 키워내죠. 동시에 캐치아이 같은 현지화 그룹으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첫 번째 엔진의 파괴력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엔진, 메가 IP의 귀환이 가진 힘은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곧 시작될 BTS 월드 투어의 예상 관객 수 430만 명입니다. 이 430만 명이 뭘 의미하냐면요. 제 모델링상으로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티켓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어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약 1.5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예상 앨범 판매량 600만 장에서 나올 매출 1,500억 원은 아직 계산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압도하는 스케일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방식, 즉 수익 모델의 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2024년까지는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익이 덜 남는 음반 판매가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죠. 자, 이제 2025년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이익률이 훨씬 높은 공연 비중이 음반을 역전하고 가장 큰 매출원으로 올라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돈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왜 공연 중심의 전환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간접 참여형 사업에 불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장에 간 팬들이 사는 MD 상품처럼요. 쉽게 말해서 아티스트가 열심히 빵을 만들면 기획사는 그 빵집 자체, 그 브랜드의 로열티까지 전부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훨씬 남는 장사죠. 자, 그럼 이제 숲을 봤으니 나무를 봐야겠죠? 바텀업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거대한 흐름이 과연 어떤 기업에 가장 큰 기회를 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는 딱 두 기업을 지목합니다. 최선호주 하이브, 그리고 차선호주 YG 엔터테인먼트. 각 기업이 가진 성장 동력과 밸류에이션 논리를 따져봤을 때 저 역시 이 두 기업이 시장을 뛰어넘는 수익, 즉 알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리포트에 나오는 이 한 문장에 사실상 하이브가 가진 기회의 규모,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K-팝 역사상 최대 규모,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어떻게 내 계좌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리포트는 비중 확대를 권고했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분석은 분석일 뿐이고 결국 중요한 건 실행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는 것과 돈을 버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니까요. 리포트의 스탠스는 아주 명확하고 공격적입니다. 전부 사라. 사실상 비중 확대라는 건 그런 의미죠. 4대 기획사 모두에 대해 매수 의견과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는 건 시장 전체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좋은 리포트를 읽는 것과 내 돈을 지키며 버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20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체득한 생존 원칙입니다. 한 종목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오를 때 추격하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설이 맞았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무대입니다. 결국 잘 지는 사람이 이기는 곳이죠. 데이터는 엔터 섹터의 역사적인 리레이팅, 즉 가치 재평가를 명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관객석에서 박수만 칠 것인가? 오늘 분석이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이트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생존 키트를 완성해 주십시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